기록은 남겨야 되기 때문에 관장님 이거 부르셨죠? 네. 그거 왜 다치셨어요? 뭐 작품 걸다가 그 이제 이렇게 큰 작품 걸다가 네. 힘주시다 그러잖아요. 네. 네. 기록은 남겨둡시다. 예. 자, 우리 K아트 수상자들이죠. 네. 예. 현실과 상상의 문 오지영 네.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당 이시연 작가 초현실적 예술. 네. 네, 안녕하십니까. 관장님 인사 좀 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K아트 프라이즈에서 네. 초현실적 예술 부문에 마침 두 분께서 은상을 받으신 작가 선생님 모셨는데요. 지금 현실과 상상의 문의 오지영 선생님은 나름대로 작품에 있어서 뭐 또 퍼니성이라던가 또 어떤 그 작품 속에서의 이제 그 연출력이라던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재미있게 좀 작품을 또 진행하고 계시고요. 네. 연당 이시연 선생님께서는 지금 그 전통 민화를 현대 민화로 이렇게 재구성하시고 또 새로운 어떤 맛의 한국적 그림의 영역을 만드셔서 나름대로 또 독특한 어떤 장르를 또 만들어 가시지 않나 싶은 작가이십니다. 오늘 이게 두 분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안 치시면 여기서. 자, 우리 연당 이시연 작가 선생님부터 인사를 하는 것보다 네. 오지영 작가 선생님 먼저. 자, 오지영 작가 선생님 요새 근황은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구상해 놓은 작품들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다 이렇게 월 단위로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차근차근 이제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소셜 미디어 활동을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이제 뭐 다른 작가들, 특히 또 해외 분들이나 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작품 이미지들을 올리고 있는데, 그거를 이미지만 딱 올리니까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나 이런 감정 같은 게 전달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편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의 뭐 공통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음악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지금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제가 뭐 작업을 하면서 그 감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썼던 음악이나 아니면 저의 그런 메시지랑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음악, 뭐 그런 조금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감정을 담고 있는 음악 이런 거를 찾아서 제 나름대로 이제 그걸 올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음악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거기에 딱 맞는 음악을 찾기는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일단은 많이 들어보고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요새. 네. 일단 오지영 선생님에 대해 피드백 해주시면 좋겠다. 네. 뭐 아쉬움은 그 아쉬움을 풀기 위해서 작가가 계속 연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상당히 창의적인 또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얘기는 그 지금 SNS라든가 소셜 미디어, 그다음에 특히 이제 해외와도 연동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하시면서 풀지 못했던 속 시원하게 그 소통이란 부분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그 소통의 부분에 이제 막힘이라든가 또는 부족한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그걸 알게 되고 그걸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아마 연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월 단위까지 짜가지고 이렇게 지금 작업 활동을 또 지금 후속타로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짚고 좀 넘어가죠. 이제 작가가 소통이라는 것보다 이제 공유가 네. 어떻습니까? 좋죠. 예. 공유적 예. 거죠. 이제 자기 예. 힐하고 네. 어떻든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네. 공유 부분에서 벌써 작가가 이런 언어를 썼는데요. 세계 공통 언어. 그렇죠. 이제, 뭐 짚어달라고. 물론 이제 음악에 그걸 찾긴 했지만은 미술도 시각 형상화 자체가 세계 공통 언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또 공통 언어 중에서 또 음악성까지도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이 정도. 네. 자, 이시연 작가 선생님 어떻습니까? 근황이? 요즘 근황이요. 저는 현재
그 코로나 모든 세계인들이 팬데믹으로 굉장히 고통과 힘든 거를 한 2년 가까이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주제로 해서 제가 코로나 작품을 6작품을 만들었고 그 중에 2작품은 이제 왜 이러한 현실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 와 닿는가. 그 다음에는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결과적으로는 또다시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인간의 그 본질적인 것을 좀 생각을 해봤고 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작품을 6작품 냈습니다. 그 중에 2작품을 요번에 이제 상을 받게 된 작품인데 제가 미나는 보통 사람들이 전통적 그림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미나를 한 면에 다 뭐 소망하고 바람에 대한 그런 철학을 넣으면 그 관람자가 사실은 그 내용을 보고 단순화시켜서 자기만의 상상을 키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저는 그것을 간단하게 조형적으로 해서 그 관람자 입장에서 그 그림을 봤을 때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요즘 들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코로나 작품뿐이 아니라 그 충주문화원에서 다시 그 거미 시리즈, 즉 기다리는 자에 대한 그러한 작품을 2작품 내서 현재 전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나를 조금은 아주 단순하지만 그것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좀 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작업으로 저는 하고자 합니다. 네. 네. 역시 뭐 말씀 들어보니까 그 예술이 또 우리가 깊이 있게 볼 때 철학적 사고 또 조금 더 돌리면 비평적 사고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이시연 선생님께서는 작품을 하고 있는 어떤 방법론에서 확고하게 이렇게 내 작품은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는 사고는 이제 철학적 사고고 그다음에 그 철학적 사고가 대중들과 호흡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까. 그래서 이 대중성에 대한 이야기, 대중성 확보에 관한 이야기, 그런 많은 공감대를 많이 확장해 가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전통 민화가 갖고 있는 것을 현대화 시켰지만은 이 안에도 상당히 많은 요소를 담아내는 어떤 그 기존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또는 감상자가 봤을 때 좀 너무 스토리가 길거나 많기 때문에 양이 좀 전달량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또 생략하거나 아니면 주제를 더 극명하게 드러내는 방식까지도 어떻게 진행을 할까 이렇게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성 확보, 우리 한국 전통 민화에 대한 현대성에서 특히 대중성 확보에 관한 연구를 또 많이 하고 또 그 자체가 품고 있는 거는 우리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또 철학적 사고라 하면 삶과 관련돼 있어서 이 삶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에 대한 와인,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사고적인 그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또. 네, 또 감사합니다. 짚고는 넘어가야 네. 되겠네. 어떻든 이제 작가 선생님이 우리의 민화라는 것을 전혀 지금 관장님은 거론하지 않고 네. 아주 본질적인 것에 지금 화두를 두셨어요. 그걸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그 틀을 벗어나라 아니면 그 본질을 봐라 이런 뜻이죠. 아니 일단은 그 작가가 방송을 오늘 2회차 방송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1회차 방송에서 왜 한국 민화를 이렇게 지금 현대화하는가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누셨고, 그렇습니다. 또 이 주제의식을 이제 갖고 계셨는데 이제 그동안 또 그거를 어떻게 또 풀고 계셨는가 이렇게 2회차로 근황에서 이 대중화에 또 이렇게 대중화에 또 이렇게 지금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시 그 유관장님이 굉장히 그 본질에 또 지금 이제 팬데믹 말씀해 주시고 6점 얘기해 주시고 거미 작품 얘기했는데 전혀 거론을 안 하시고 관장님께서 본질로 그냥 바로 들어가 보고 이 문제에 박수 한번 쳤어요. 우리 이관장이 집중력이 있으세요. 그 뭔가 이게 추론적인 게 아니라 파고 들어가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작품 이제 받으신 작품을 해야죠. 이번 작품 2번째 오지영 작가 선생님 작품
요거죠? 네, 잠깐만 볼게요. 이번에 그 초현실적 예술 부분에 이제 은상을 탔던 작품부터 두 작품인데요. 하나는 네. 이제 피카소가 꾸겨진 이제 공이라는 작품과 아, 좋네요. 네, 여기 작품이 여기 제목이 이제 고개사. 블루, 네, 블루부터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작품 설명 듣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저의 자화상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조각상이 푸른색 천으로 눈을 가리고 있어요. 이 푸른색은 이 제목이 블루인 이유는 이 천의 색깔이 블루인 것도 있지만 그 어떤 우울한 감정을 같이 담고 있는 그런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그 서초안에는 푸른색이 아니고 붉은색으로 눈을 가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작품을 진행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감정을 돌아보니까 이게 저의 욕망을 이렇게 이루지 못한 어떤 힘듦이라기보다는 내가 나인데 어색한 느낌이나 아니면 그 감정의 이런 무감각함, 뭐 이런 우울에 잠겨있는 이런 느낌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색깔을 푸른색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 자세히 얼굴을 보시면은 이렇게 미세하게 균열이 이렇게 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천천히 저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정체성을 확립해 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리고 그 전체적인 화면에서 제가 이 푸른색을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들은 전부 무채색으로 좀 다운을 시켰고, 그리고 이 푸른색은 좀 채도가 되게 좋은 비싼 물감으로 이렇게 여러 번 투명하게 더 씌워서 이렇게 채도를 많이 살리도록 노력했고, 또 이 윗부분은 제가 그 다빈치 작품도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그 모나리자의 그 무표정인 듯 아니면 웃고 있는 듯한 그런 신비한 느낌을 좀 담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조금 애를 써봤습니다. 네. 저 공예 작품도 좀 일탈해서 해주고 이제 종합적으로 써봤죠. 공 작품도 설명해 주세요. 아, 이거는 저기 예. 그 관장님이랑 이렇게 차원과 이 공간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관장님께서 이렇게 그림을 구기는 거에 대한 이런 아이디어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걸 이제 임팩트 있게 잘 살리고 싶었는데 제 그림을 구겨가지고는 그게 잘 안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심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또 제가 또 한창 이 2차원 평면 회화에 대한 어떤 한계를 좀 느끼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또 고민도 하고 있었던 차라 그러면은 이 평면 회화의 그 한계를 극복했던 피카소의 입체주의를 떠올렸었고, 그래서 그 대표작인 아비뇽의 그 처녀들이란 그림을 구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뭐 그 평면의 한계를 극복해서 이렇게 입체주의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지만 결국 그것도 구김으로써 평면 회화 한계는 결국은 극복하지 못했다는 약간 그런 아이러니를 표현하고자 했고요. 그렇지만 또 제 그림 자체도 평면 회화일 뿐이다. 이렇게 이중 아이러니를 이렇게 넣으려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제가 사진을 찍을 때 그 초점을 이렇게 잘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중심 부분 외에는 약간 다른 부분을 흐리게 이렇게 처리를 해서 좀 더 이렇게 공간감을 아주 극대화시키려고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이제 보신 분들이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대작을 구겨서 피카소한테 혼나야 된다고 이렇게 막 자꾸 뭐라고 하시는데 그럴 수 있겠어요. 저는 피카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피카소 작품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회화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고 그 대선배님이신 피카소님한테 좀 칭찬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작업을 한 거니까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 정도 할까요? 관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 먼저 이 공, 이게 이제 그거죠? 저기 블루. 예. 아마 다른 작가들이 잠깐만요.
여기 블루를 오지영 선생님의 블루를 보게 되면은 이제 오지영 선생님의 닉네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상상의 문, 예, 현실을 통해서 상상의 문을 열어가는 건데 닉네임에 이제 이런 것도 조금 테마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고리를 잡은 상상의 문. 그러니까 현실과 상상이라는 부분이 동시간적으로 같이 존재하는 어떤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있었던 느낌이라든가 아이디어가 바로 상상 속으로 또 4차원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묘미의 작품을 지금 하고 계신데 아마 다른 작가들도 이걸 보게 되면 야 나는 나의 자화상에는 무슨 컬러가 될까. 오지영 선생님은 블루인데 또 현실의 상상의 문의 작가 오지영 선생님은 블루인데 나는 보라일까 또는 레드일까. 그래서 다른 작가들에게도 좀 자극이 될 만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블루는 결국은 아까 이 작품이 만들어진 초안은 이제 레드였는데 레드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개인의 욕망이고 또 자기의 화려함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초안에서 시작됐지만은 자기의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에서부터 착안됐지만은 바로 이거 수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고리는 레드였는데 바로 이제 상상의 문을 열면서 블루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 보자면 나는 화려함과 욕망이 있지만은 사실은 나의 유토피아 또 내가 가야 될 오롯한 그 나의 철학의 어떤 본원지는 고요한 어떤 심연이 아닐까 싶어서 다시 현실을 비판해 봤을 때 현실 자체가 욕망으로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팬데믹도 어떤 우울이고 또 인생이 고해의 바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블루를 통해서 자기의 철학적 사고에 첫 발을 내디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공 같은 경우에 이제 사실 공이라고 하면은 공이라고 했을 때 공을 조금 더 풀어본다면 무변호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이라고 하면 무변호공을 뭐 짧게 줄여서 한 거지만 변이 없고 그 다음에 그러한 그 허이기도 하고 무이기도 한 그것이 바로 공인데 예전에 피카소가 갖고 있었던 지금 대가에게 욕 좀 먹어야겠다라는 그 얘기를 좀 먼저 풀자면은 그러한 어쩌면은 피카소가 쌓아놨던 명성도 있지만은 다시 아무것도 없는 그 역사 속에 시간 속에 어떤 또 공으로 무로 돌아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마지막에는 뭐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한데 실험적인 부분에서는 먼저 지금 입체파라고 하는 그 대해서 그러니까 2차원적인 평면 자체를 어떻게 또 실제로 2차원적 평면을 통해서 이건 3차원이다 입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적인 입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어떤 아이디어 좀 크리티브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좀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마침 입체파라는 또 장르가 있었고 해서 대상을 또 제대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인 입체파에 관한 부분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오브제나 매체 작업을 다시 시작을 하고 그걸 다시 또다시 2차원으로 환원하는 어떤 그런 환원 작업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름대로 이 공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다른 부분들도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미술사에 있던 여러 장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작가들이 갖고 있는 창의성이라든가 창조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입체파에 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상파에 관한 얘기도 되고 또 개념 미술에 대해서도 새롭게 재고하고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라고 재도전해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비판적 재구성인데요. 바로 오지영 선생님이 이런 비판적 재구성적인 측면에서 미술사에 있는 또 다른 것들도 검증해보고 또 실험적인 예술을 진행할 수 있는 또 모티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럼 이제 다른 측면에서 이 본상이 이제 현실주의, 슈레알리즘인데 20대 때 이 상을 받았잖아요. 네. 신평으로. 네. 그 측면에서 이게 보면 문학사적으로 보면 해프닝이에요. 네. 이 해프닝이 이제 회화적 결론이지만 내용은 이제 아방가르드적 사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치열했던 도전이거든요. 조각상에다가 두고를 씌우질 않나. 쪼개가지고 해프닝으로. 근데 이제 이분이 보니까 기초적인 그 욕구가 회화력이 높으세요. 네. 그렇죠. 이거는 충돌되는 거거든요. 네. 난 실력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내재돼 있으면서 네. 어찌기 연출을 막 시키는 거예요. 해프닝으로. 이런 충돌을 과연 이제 앞으로 승화될 수 있는 접점을 좀 우리가 찾아주는 게 어떤가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분은 훌륭한 화가세요. 예. 너무 회화력이 출중하고 친절하니까. 그렇죠. 예. 꾸겨놨는데 꾸긴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아마 피카소 당신께서 용서를 하지 않을까. 아니, 예. 아름답게 보여요. 휴지처럼 꾸겼는데도 놀라울 정도로 야 봐라 나 실력 있다 이런 소리가 보이고 조각상도 뭐 나오는 곳마다 거인이에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떤 분입니까? 근데 흠모한다 그러지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더 실력이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앤디 와홀이 그렇습니다. 잘 바로 짚었어요. 전위적인 거를 진행하면서 예. 사실은 그 이슈 퍼포먼스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문에 기사가 났는데 그 팩토리에서 앤디 와홀이 하는 얘기가 기사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얼마나 악평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길이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바로 이제 그 퍼포먼스 연출에 관한 부분인데요. 요게 대략 한 20여 년 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평촌에서 제가 퍼포먼스를 할 때 심했죠. 눈을 제가 이렇게 가렸습니다. 이렇게 눈을 가리고 그럼. 청중들의 이제 소리에 움직여서 이제 그 어떤 벌써 대상물을 20년 전 얘기예요. 대상물을 중심에 모으는 작업을 이렇게 눈을 가리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회화로 이렇게 만들어진 감회가 좀 있는. 우리 이관장님이 범죄자입니다. 행위 예술이었어요. 아 그러면 세죠. 그러면 폭발적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런 끼가 보여요 이 안에. 예, 드라마틱하고 연출적이고. 아 그러면 아주 높이 평가하고 근데 다행스럽게 실력이 있어. 네. 이거 그냥 방송이 아니라 내가 자신 있다 이거야. 그래서 메시지를 이제 일단은 담고서 메시지가 전달을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어떤 임팩트로 메시지가 전달될까 고민을 많이 연구를 많이 이 관장님하고 두 작가님 공동 작업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통하는 게 보여요. 요 정도로 할까요? 네. 안 되니까 에너지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품평하시면서 옛날 생각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애니메이션 영화를 많이 제작을 그렇죠. 했지만 영화 제작을 또 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그래서 연출적인 실력이 부분에 있구나. 애니메이션 작가분들이 탄탄해요, 기초가. 자, 우리 이제 다음 작가 선생님들 두려운데 우리 볼까요? 이희연 작가 선생님 어떻습니까? 요 작품이죠? 예. 자, 관장님. 그리고 지금 우리 K아트 프라이즈의 초현실적 예술 부문에 은상 지켜준다 도깨비. 아, 요거죠? 재밌네. 예, 재밌다. 지켜준다 도깨비. 네. 여기 좀 어두워서 좀 그래도 이제 말씀해 주시죠. 아, 작품. 네, 제가 설명해 예. 드려야 돼요. 아 이거는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코로나 작품 6번 얼굴이 가리더라고요. 네, 이쪽 선생님이 여섯 작품 중에서 그다음에 코로나를 벗어나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보여준 것이 우리나라 전통에서 나오는 도깨비를 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6작품은 대체적으로 밑에 바탕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기본적 그 기하학적 문양을 넣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호 문양을 넣고 그 다음에 도깨비는 옛날서부터 각각의 집에 그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깨비가 있고 지금 현재는 그 절에 가면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우리가 도깨비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의미의 도깨비보다 일상적인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의 수호신처럼 제가 생각을 해서 이 수많은 도깨비가 도깨비 방망이로 코로나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느낌으로 제가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도 저는 이런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질적인 그 바램과 소망을 어떻게 우리 거화시켜서 작품을 좀 구상해볼까 이런 것이 저의 이제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깨비 지켜준다 도깨비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박쥐는 박쥐일 분도 보여주셔야 되는데. 자,
요 박쥐는 박쥐일뿐. 예, 박쥐일뿐은 아까 6번째 작품 중에서 2번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가 제일 첫 번째 작품은 천상갑이라고 하는 그 천연 기념물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작품을 만들었고요. 이건 2번째는 박쥐 문양입니다. 그래서 사실 박쥐는 박쥐일 뿐인데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박쥐를 잡아먹고 천상갑을 잡아먹으로 인해서 그러한 바이러스균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5대양 6대주, 즉 세계가 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5대양 6대주를 여기에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배경이 되는 것은 삼지창 문양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그 사이사이에 코로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지창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돌려치기로 해서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는 그 박쥐는 그냥 박쥐일 뿐인데 사람이 욕망에 의해서 욕심에 의해서 이것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 아닐까. 그래서 좀 더 우리는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본질적으로 이렇게 다 봐주면 이 자연계나 또 사람의 모습이나 다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작품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진짜 이상하게 박수를 쳐야 되는 느낌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관장님 어떻습니까? 예, 먼저 그 도깨비, 네. 도깨비 잠깐 보여주시죠. 아니 앞에 네. 잠깐만 했다가 도깨비요? 도깨비 지켜준다 도깨비 했는데 그 말 속에 다정하고 좀 공감 있는 그런 얘기를 좀 꺼내신 것 같아요. 먼저 그 우리나라 한국적 도깨비의 특성을 보자면은 우화라든가 풍자 또는 해악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는 도깨비를 이제 가깝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게 도깨비에 대한 정의라든가 느낌이 좀 바보스럽고 또 우둔하고 또 그런 특징 또 좀 바보스럽기도 하고 우둔하기도 하고 그래서 동화 속에도 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금 알려면 일본의 도깨비상 같은 경우는 머리를 이제 산발을 해서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런 괴기스럽고 거기에 비한다면은 우리의 도깨비는 정말 어린아이들도 뭐 팔에 매달릴 정도로 좀 친근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도깨비 방망이는 또 그 도깨비와 해서 상당히 그 무서운 어떤 그런 무기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친근한 신비의 마술의 어떤 방망이라서 어떤 상상이라든가 그런 또 좀 상상 같은 느낌을 좀 또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서 지켜준다 도깨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깨비 이야기는 문화전통사에서 보자면 우리 도깨비는 친근하고 지금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교란이 되어 있는 상태, 생태계가 교란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거나 상당히 좀 불편하고 어려울 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그래도 도깨비가 있지 않니라고 하는 동화적인 어떤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 박쥐는 박쥐일뿐. 박쥐는 요작품이요? 박쥐는 박쥐일뿐이 첫 번째는 이제 우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천상각 박쥐하고 우리 두 번째 박쥐. 요 두 번째 박쥐는 이름 뭐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사실 그 우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사실은 우리는 정보화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제일 처음에 천상갑을 하고 그 다음에 거미줄을 표시했어요. 그게 웹이거든요. 앱 속에 우리는 갇혀 있어요. 그리고 번호로 불렸어요. 30번이 누구를 어떻게 되고 그거로 그렇죠. 인해서 전염이 되고 이래서 제 첫 번째가 그런.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 들어보신 것처럼 이시연 코드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로 같은 지금 박쥐 시리즈를 뭐 6번째를 이렇게 그리면서 하나하나의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데 이 정보가 어떤 코드화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우한에서 시작되는 이 사태 진원지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이 진원이 되고 난 이후에 웹을 통해서 퍼지면서 거기에 어떤 작은 정보가 크게 부풀려지기도 하고 또 좋은 정보가 나쁘게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보가 부정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 혼란돼 있고 상당히 교란돼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여기에 그림에 넣는 기호들이잖아요. 여기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어쩌면 상징과 의미로 이렇게 작품 속에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아까 근황에 얘기할 때 나는 한국의 민화적인 방법론 결국은 방법론을 차용해서 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지금 요거 이제 박쥐는 박쥐일 뿐이라는 그 얘기 자체가 우주에는 그 생명체가 고유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본질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들이 있는데 이 영역은 자기 영역 안에서는 놔둔다면은 그대로 어떤 우주의 어떤 질서가 돌아가는데 이 영역이 침범되거나 또는 교란됐을 때 혼란이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 마침 그 혼란을 자초해서 만들었다. 그것이 하나의 이제 교훈이 되는데 이랬을 때 이 상황을 또 아픔이지만은 why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럼 근본 문제가 바로 인간이 생태계 교란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 교훈이 앞으로 이걸 교훈 삼아 이제는 이런 사태가 더 이상 벌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 메시지를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사랑이 막 넘치네요. 제가. 아,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 민화 그림 자체, 민화라는 자체가 아까도 뭐 다른 사담에 뭐 우리 민화는 복을 나누고 그러니까 복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민화 정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듬어주고 정을 나누는 모습이네요. 작가의 모습이네요. 그렇죠. 뭐 이제 외람되지만은 이제 제가 20살 때부터 민화운동을 했으니까 그 화가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 정수가 있어요. 이 민화의 개념이 두 가지 축인데 하나는 법구경을 읽고 하루아침에 썼다는 미의 법전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의 한국의 미는 무유호취의 경지다. 그러면서 이제 까치호랑이에 일그러진 상이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는데 그 해학이 여기에 있다. 일찍이 그렇게 됐죠. 이 그림이 뭐 한 10,000원, 20,000원에 인사동에서 팔려나갔는데 1억, 2억이 되고 나중에 10억이 되고 이게 이제 붐을 일으켰고 더 들어가다 보니까 도깨비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이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도깨비는 너무 이쁜 거야. 재미있고 까치니까 막 조롱하듯이 호랑이를 그래서 까치 호랑이가 유명해진 거고요. 그런 뜻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관장님이랑 요거 이제 우리 작은 선생님이 짚을 때 장식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볼 땐 아주 정확한 리비도입니다. 애정교육제. 내가 너무 사랑이 많으니까 이빠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식성이 우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테크닉과 기술이 발전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관장님이 아까 짚어주셨어요. 공간의 여백을 언제 한번 지워라. 어떻습니까, 관장님?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래서 지금 징검다리 개념으로 그렇죠. 예, 우리 이시연 선생님이 이제 그 앞단에 미래 비전으로 그 그림이 이제 걸려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풀 거를 다 풀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뭐 공간도 다 채우고 그것이 바로 정을 나눠주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쭉 겁니다. 작업이 이제 풀려 나오시면서 여러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예. 놀라운 것은 이 장식성이 굉장히 그 탁월한 것 같았어요. 굉장히 착실만 일으킬 정도. 이 천에 붙었을 때, 뭐 나무에 붙었을 때, 철에 붙었을 때, 이제 캠퍼스에 붙었을 때, 한지에 붙었을 때, 이래도 뭐 능이 이게 다 달라요. 뭐 인쇄 이렇게 조그만 채도가 바뀌어도 아 이분이 굉장히 민화라고 단순히 보기에는 그렇죠. 예. 야, 놀라운 지금은 이 박쥐 시리즈에서는 뒤에 이제 박쥐와 관련된 게 박쥐도 우리나라에 이제 문양으로 들어와 있고 그래서 뒤 배경에 이 문양성으로 이제 받쳐놨는데요. 그렇죠. 예전에 국회에서 그 리더전을 통해서 싸우지 마용 같은 경우에는 배경 처리가 상당한 그 풍경 회화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분 회력이 있으십니다. 네, 그 회화력 안에 이제 마치 그 전체적 시점처럼 위에서 내려보는 것처럼 이제 도시가 있고 국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의 여러 이제 무리들이 있고 하는 그 풍경 자체도 상당히 잘 그 구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두루 회화적인 방식에서도 상당히 능통하신 분이다. 근데 오늘 두 분 다 이 그림들을 제 이제 입장에서 보면 팔릴 작품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예. 아니 그 가격도 네. 높을 것 같아요. 독자적인 그리고 독창적인 마니아들이 부분을, 예. 지금 독창적인 부분을 오늘 좀 이따 이제 창의성에 대한 한번 여쭤보겠지만은 아마 상당한 창의성을 갖고 계시는 네.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다 미리 사두면은 네. 아니 우리 이제 바로 우리 독자분들이 여기- 지금 배팅하셔야 네, 지금 경매 옵션을 여기다 바로 붙일 거예요. 아니 지금 미리미리 사둬야 될 것 미리미리. 같아요.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